재벌가 여성 오너 중에서도 연예인 못지않은 화제와 인기를 모으는 인물이 있죠. 바로 삼성가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인데요. 세계 패셔니스타답게 이부진 사장이 걸쳤다 하면 옷, 신발, 가방까지 완판 행렬을 이루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야말로 찐 재벌다운 통큰 미담도 많습니다. 폭설로 발이 묶인 여행객들에게 신라스테이 공짜 숙박과 조식 혜택을 제공한 것도 유명하죠.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맛제주 프로젝트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부진 사장이 직접 제안했다는 이 상생 프로젝트는 신라호텔 셰프들의 맞춤 컨설팅을 통해 폐업위기의 식당들을 제주 맛집으로 변모시키는 성과를 올리고 있죠. 최근엔 이부진 사장이 식당 점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영 외적인 행보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재계의 퍼스트 레이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지만요. 이부진 사장 그동안의 경영 성과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라호텔은 국내 호텔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5성 호텔에 선정될 만큼 히트 호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고요. 신라 면세점은 이부진 사장이 취임한 2010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무려 26배 이상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부진 사장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경제의 불황 여파로 면세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호텔신라의 면세 사업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면세점 큰손으로 불리던 중국 보따리상, 단체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본업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부진 사장은 위기를 벗어날 반전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부진 사장은 리틀 이건희로 통할 만큼 외모는 물론 승부근성, 완벽주의 기질까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죠. 처음 경영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신라호텔 케이터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서비스 현장을 온종일 지키면서 하나하나 동선을 스케치할 정도였고요. 로비 바닥에 대리석 조도까지 세밀히 체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 대리석이 천장 샹들리에의 빛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빛을 내느냐, 이런 디테일이 호텔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본 거죠.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결정적인 계기는 2010년에 있었던 이른바 루이비통 대첩입니다. 당시 인천공항 면세점의 루이비통 유치전은 롯데 면세점 쪽의 우세가 거의 확실했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만 해도 당시 신라는 1위인 롯데의 2배 이상 뒤떨어진 상황이었고, 롯데는 이미 백화점을 통해 루이비통과 돈독한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이부진 사장,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특유의 승부 근성을 발휘합니다.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이 방한했을 때 롯데 측은 아르노 회장에게 우리 집무실로 오시라, 이렇게 초청한 반면 이부진 사장은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죠. 또 인천공항 이용객 니즈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적의 운영 전략을 브리핑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신라 면세점의 승리.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입점시키면서 오픈 1년 만에 연매출 1,080억 원, 단일 매장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후 부사장직을 프리패스, 곧바로 대표로 승진했고요. 이부진 사장은 국내와 해외 면세점 진출을 확대하며 면세 사업을 그룹의 핵심으로 키우는 동시에 신라호텔은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를 겁니다. 에르메스, 영국의 초고가 다이아몬드 브랜드 그라프 등 최고급 명품 브랜드를 신라호텔에 입점시킨 건 물론 최근엔 제주 신라호텔이 3년 연속 샤넬 부티크를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샤넬 가방 사러 제주도로 오픈런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런칭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명품을 잘 알고 명품 브랜드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진 이부진 사장의 파워가 사업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한 셈이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버티면서 작년 하반기 드디어 다시 봄을 맞이하는가 싶었지만 현재 상황 그야말로 깜깜합니다. 작년 4분기 호텔신라의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32% 감소, 영업손실은 297억 원에 달하는데요. 해외 면세 사업에서 임차료가 오른 데다 국내 면세 사업에서도 영업 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신 개별 관광객이 늘었다는 겁니다. 호텔신라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 면세점을 먹여 살린 건 중국 보따리상, 단체 관광객들인데요. 단체 관광 패키지에 면세점 쇼핑이 필수 포함되어 있었을 정도죠. 하지만 MZ세대가 대부분인 중국 개별 관광객들은 여행 패턴이 확연히 다릅니다. 면세점 싹쓸이 쇼핑 대신 성수동, 한남동 같은 핫플레이스, 맛집을 체험하고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곳에서 가성비 쇼핑을 즐기죠. 당연히 한국 면세점 매출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도 많은데요. 실제로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던 중국의 소비 심리는 작년 7.2%에 그쳤고요. 심지어 중국 정부가 하이난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중국 국영 면세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면세 수요를 해결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데요. 이부진 사장, 일단 해외 사업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라 면세점은 현재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공항에 입점해 있고요. 2024년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3대 관광도시 바탐 공항에도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죠. 바탐 내 유일한 공항 면세점이 될 예정이라서 기대감이 꽤 높은데요. 수익성 면에서는 그닥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해외 공항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면세 사업자들의 임대료를 대폭 감면해줬죠. 하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예전만큼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임대료를 커버할 만큼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극적인 반전이 어렵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나마 이부진 사장이 믿을 구석은 호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매출 효자로 떠오른 게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인데요. 이부진 사장이 2011년부터 직접 추진해온 사업으로 단일 브랜드 최초로 연간 100만 객실 판매를 돌파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이부진 사장, 올해 신라스테이 플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사업을 확장하고 여기에 더해 해외 호텔 위탁 사업으로 수익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위탁 사업이 뭐냐면요. 건물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신라 이름을 쓰게 해주고 호텔 운영도 대신 해주는 거예요. 호텔을 짓는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힐튼 같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도 이런 방식으로 사세를 키웠다고 하는데요. 현재 호텔 신라는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베트남 다낭의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위탁 호텔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동남아, 미국 등으로 호텔 위탁 사업을 늘리고 신라스테이 역시 내년 미국 LA에 위탁 호텔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호텔 사업이 면세점 부진의 여파를 얼만큼 메꿔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황금알을 낳는 면세 사업이지만 요즘 업계에서는 K면세점의 봄날은 갔다, 이제는 사양산업에 접어들었다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과거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업의 개념을 재정의하라.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틀에 갇히지 말고 업의 본질을 다양한 앵글로 통찰하라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이건희 회장이 호텔업을 장치산업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비품이 1,300개 정도나 되는데 이걸 얼마나 잘 갖춰 놓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으니 호텔이 장치산업과 비슷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부진 사장의 경영 수업을 도왔던 이건희 회장은 뷔페 식당의 수저가 너무 무겁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로 이부진 사장은 수저 박사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해서 적정한 무게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호텔업도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면 단순히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라면 지금의 면세 사업을 어떻게 재정의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이건희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가장 닮았다는 이부진 사장. 과연 이부진 사장은 면세점이라는 업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